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에는 12년 특례 의학계열 핵심 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의학계열, 다시 말하면 의대나 약대, 많은 대학들이 있죠. 그 많은 대학들이 제출하는 방식들 또는 원서 접수의 시기 또는 서류 평가의 방법 또는 면접의 유형 여러 가지 다양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현재 10학년이거나 11학년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 의대의 전형의 방식은 서류평가 방식, 다시 말하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처럼 수학과 영어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또는 생명과학과 화학 이렇게 지필고사라고 해서 대구 가톨릭대학 같은 이런 대학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형의 변화나 또는 시험의 방식의 차이는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 또는 스펙의 어떤 그 특징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학 결정을 하시게 되어질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좀 오래됐다. 또는 고등학교 때 기간 동안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표준학력 지표나 학교 GPA 성적의 우수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본인의 학업적인 능력을 입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필고사고, 지필고사의 장점은 대학에서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 시험 문제를 학생이 직접 보고 그러고서 대학의 학생이 뽑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학에서 직접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야말로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투명한 학력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대와 약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걸 비교해 보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전형의 방법, 대학마다. 두 번째는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떤지. 또 지금도 우리가 사실 당장 7월 3일서부터 원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서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의 유형, 졸업연도, 토픽 성적,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그 다음에 표준학력 지표라고 해서 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부터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표적인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학교의 차이점은 보니까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데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서를 접수하는 방법들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방식, 온라인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방문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편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온라인 업로드입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는 우편 또는 방문이고 성균관대학교 온라인 업로드, 고려대학교 온라인 업로드니까 가톨릭대학교만 온라인 업로드가 아니라 우편이나 방문 접수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면접의 유형은 인적성 면접이에요. 인적성 면접이라고 한다면 의학계열의 면접 특징, 다시 말하면 12년 특례의 면접의 특징상 가장 중심적인 거는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이 핵심이고 그 중에서 생명과학이 핵심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적성 면접이라고 한다면 생명과학, 화학의 지성 면접에 기초를 두면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통해서 의학적 인성이나 의학적 가치관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졸업연도에 대한은 사실은 재외국민 전형의 모든 전형에서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류평가 전형에서도 졸업연도에 제한을 두는 학교들이 없고 지필고사에서도 졸업연도를 두는 학교들이 없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특례 전형으로 원서 쓸 때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을 재수 또는 3수까지로 한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규제를 철폐하는 쪽이니까 졸업연도의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됐다 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서류평가 전형보다는 지필고사 전형이 유리할 거고요. 우리가 학력지표의 유효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보잖아요. 그렇죠? 토플 성적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재수
늦어도 3수 정도까지는 서류 면접고사 전형에 적합하지만 3수를 넘어서 졸업한 지가 4년, 5년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서류 평가 전형은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픽 성적은 12년 특례는 사실은 토픽 성적을 요구하든 토픽 성적을 요구하지 않든 사실 토픽 성적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12년 특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어 구사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픽 성적, 그리고 두 번째는 토플 성적을 필수로 갖추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일반 학과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토픽 성적은 사실상 필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리 안 돼도 5급 이상의 성적을 요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픽 성적을 연세대학교는 5급 이상,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는 해당자는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어학능력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2022년도에 대부분 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 하더라도 토픽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 구사 능력, 그 중에 핵심은 바로 토픽과 토플 성적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활동 증빙 서류를 보면 연세대학교는 활동 증빙 서류의 기한이 고등학교 졸업 기간 중에 고등학교 졸업 이전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도 아닌 고등학교 재학 기간 3년 기간 내에 취득한 이런 활동에 대해서만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가톨릭대학교는 그냥 제출할 수 있다고만 되어져 있고 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고, 성균관대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간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보실 수 있고, 고려대학교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세대학교 활동 증빙 서류를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와 어학 항목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항목이 6개, 그리고 글자 수는 50자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6개 항목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글자 수가 30자가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자, 가톨릭대학교는 15개 항목으로 활동 증빙 목록표가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글자 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다른 학교의 글자 수를 좀 고려해서 가톨릭대학교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에서 20에서 30자 정도 내로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어학 능력의 5개 항목, 표준 항목의 5개 항목, 기타 활동의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연세대학교와 다소 흡사하고, 기타 활동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각 항목에 대해서 글자 수가 50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간략히 기술한다 정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 20에서 30자 정도로 간략히 기술하면 되실 것 같고요. 활동 증빙 서류 쓰시게 되어질 때 글자 수를 약간 쓰는 거, 부연적 설명을 덧붙이는 거를 대학들이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학생의 감상평이거나 또는 자기소개서와 같은 형태로 길게 내용을 쓰시는 것은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 뭐뭐뭐 하였다 라는 것보다 그냥 뭐뭐함이라고 해서 글을 간략하게 요약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표준학력 지표는 보니까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취득한 표준학력 평가만을,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는 그냥 기간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 고려대도 고려대학교 입학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특징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공통적으로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죠. 자, 4개 대학이 공통적으로 전형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서류 제출 방법을 보니까 한양대학교는 온라인 업로드, 중앙대학교 온라인 업로드, 가천대학교는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가 다 가능하고요. 연세대학교는 우편으로만 원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접의 유형을 보면은 한양대학교는 인적성 면접, 중앙대학교 지성 면접, 가천대학교는 일반 면접, 연세대학교는 의학적 인상 면접이라고 했어요.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은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우리가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는 경우가 한 대학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대학을 중복해서 쓰다 보면 공통점이 생기는데, 그 공통점이 첫 번째는 지성 면접,
생명과학 중심의 지성면접. 두 번째는 재신문 기반의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MMI 면접. 세 번째가 이제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면접의 가장 기본은 바로 뭐에 있냐 하면 지성 면접과 그 다음에 MMI 형식의 재신문 기반의 의학적 인성 면접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으면 모든 기관에 없습니다. 토픽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미래고, 연세대학교 미래가 토픽 성적이 가장 높죠. 6급을 요구하고, 다른 대학들은 토픽 성적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없지만 제출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의대뿐만 아니라 일반과도 토픽은 12년 특례에서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공인학업 성적도 마찬가지로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학과 관련된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로 묻고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말,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고득점일수록 유리하다. 당연하겠죠. 활동 증빙서를 보면 한양대학교는 고등학교 재학 중,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교내 활동 중심으로, 가천대학교는 해당자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활동 서류만을 제출할 수가 있고, 한양대학교는 15개 항목의 글자 수가 30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10개 항목의 글자 수 50자, 그 다음에 가천대는 10개 항목이고 글자 수에 대한 제한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10개 항목의 글자 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글자 수의 내용이 없으면 대략에서 20에서 30조 정도로 요약해서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2년 특례에서 의대는 서류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기타 활동 증빙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표준학력 지표를 보면은 한양대학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중앙대학교는 해당자 제출할 수 있다. 가천대도 제출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도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만을 제출한다.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에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공부하고, 공인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SAT 공부하고, AP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재수를 하면서 성적 지표를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일 거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성적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결국 사교육이 크게 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부를 하는 학생도 공부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은 학교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는 제발 공부 좀 하지 마라, 사교육비 너무 쓰지 마라,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쓰게 되어지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의미가 점점 커지고, 결국은 사회구조가 불균형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이러한 표준학력 지표나 아니면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을지대, 건양대, 카톨릭 관동대, 인제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지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고, 건양대도 서류 면접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도 서류 면접이고, 인제대도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전형의 대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제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만 선발하고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는 대학이죠. 자, 서류 접수 방법을 보니까 을지대는 우편 방문 접수예요. 건양대학교는 우편 방문, 카톨릭 관동대는 우편 접수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는 우편 방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꼭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원서를 접수하는 거는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제출하지만,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본인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식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서류들을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원서 접수 기간 안에서 바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대학들마다 기간이 다 달라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만약에 6개 대학이 결정이 되어졌다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들어가서 첫 번째는 원서 접수 방법, 두 번째는 서류 접수 방법, 서류 접수 방법에서 우편이나 아니면 방문 접수라고 하면 방문 접수의 기한이 언제인지를 다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면접의 유형은 인적성 면접이고, 인제대학교는 MMI 면접이라고 모집 요강이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토픽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는 카톨릭 관동대학교만 뺀 나머지 대학은 토픽 성적을 다 요구하고 있는데, 을지대 3급, 건양대 3급, 인제대학교 3급이에요. 하지만 3급 맞았다고 해서 토픽 성적이 3급이니까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토픽 성적 3급이라는 것은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토픽 성적 꼭 있어야 되고 3급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의대를 가려면 토픽 성적이 6급 정도 나오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5급도 높지만 사실 6급 정도를 나와야 이 학생이 나중에 의사가 되더라도, 의대에 합격을 하더라도 의사소통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구나, 언어적 능력을 갖췄구나,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들은 다 요구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 학교들은. 을지대학교는 토플 IBT 100점 이상이 최저 학력 기준이고요. 건양대학교는 토플 98점, 토익 같은 경우는 850점, 탭스는 336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토플과 탭스 중에 하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는 토플 IBT 80점, IELTS 5.5, 탭스 296점 정도를 최저 학력 기준으로 보고 있고, 모든 대학에서 다 적용이 되어지는 공인어학 성적은 토플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를 보게 되어지면, 자,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교는 지금 보면 건양대학교만 활동 증빙 서류를 받지 않고 있고요. 을지대 받고 있고, 카톨릭대학교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도 활동 증빙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는 5개 항목 서류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항목이 좀 적습니다. 을지대학교는. 자,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항목이 무려 20개, 글자수 내용이 없고요. 글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는 10개 항목이며 각 항목당 글자수는 50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 50자는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다 띄어쓰기 포함. 그리고 표준학력 지표는 을지대 해당자,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는 미반영, 카톨릭 관동대학교 해당자, 인제대학교 해당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똑같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준학력 지표나 또는 활동 증빙서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양대 같은 학교는 면접의 영향력, 첫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의 최저 기준을 통과하고 공인어학 성적의 우수성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공인어학성 우수성이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상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동국대, YG, 아주대, 대구 카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동국대, YG는 올해 특히 아시는 것처럼 서류 면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과탐을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저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면 작년 기준을 봤었을 때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약 35% 정도 수능 최저 비율이 나와요. 이게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35%다. 12년 특례 학생이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상 10명이 지원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나 많으면 2명 정도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무엇보다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크고요. 아주대학교는 지필 플러스 면접, 지필고사에서는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고요. 수학, 영어 시험 보고 제출 방식은 우편 방식이고 면접은 인성과 지성의 면접입니다. 토픽 성적 요구하고 있지 않고 공인어학 성적도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활동 증빙 서류는 의학과만 제출할 수 있는데 15개 항목을 간략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징은 또 아주대학교 추천서가 들어간다는 점, 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는 사실상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두 개 대학만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지필고사 보죠. 근데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영어 성적 들어가고 지필고사, 생명과학, 화학 지필고사 들어가고 면접이 들어갑니다. 서류는 우편 방식이고 인성과 종합평가고요. 그 다음에 토픽 성적 5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영어는 토익, 탭스, 토플인데 토익은 국내에서 시험반 토익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활동 증빙 서류는 미제출하게 되어지고 표준학력 지표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필고사에서는 생명과 화학이니까 결국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중요한 건 영어, 그 다음에 생명과학, 화학, 지필고사, 그 다음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전형이며 서류 방식은 온라인 업로드 방식이고요. 면접은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토픽은 3급 이상을 요구하며 공인 영어 성적은 토플 IBT, IELTS와 탭스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 활동 증빙 서류는 선택사항이면 10개 항목까지 기재할 수가 있고요. 교사 추천서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세종과 숙명여대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약학과, 숙명여대 약학과. 숙명여대 약학과는 올해 처음에 이제 신설되어진 대학이고 숙명여대부터 보면 선발 인원이 5명이에요. 숙명여대 약학과는. 이거 이제 숙명여대 약학과는 선발 인원이 5명이고 전형의 방식이 서류 방식이고 서류 제출은 방문과 우편이고요. 면접은 없습니다. 자, 졸업연도에 제한도 없고 활동 증빙 서류는 10개 항목이며 글자 수의 내용에 대한 건 없어요. 표준학력 지표는 희망자와 제출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숙명여대 약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 제출이겠죠. 서류 평가 100%이기 때문에 표준학력 지표와 활동 증빙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구성하느냐 이게 결국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자, 고려대학교 세종은 모집 인원이 3명인데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방식으로 선발하고 우편 방문, 인적성 면접을 보며 활동 증빙 서류는 10개 항목을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자기소개서를 써요. 사실 올해 2024학년도에 모든 대학이 자소서가 없어졌어요. 서울대는 심지어 2024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자소서를 쓴다 하다가 정작 모집 요강에서는 자소서가 없어졌는데 고려대학교 세종은 자기소개서에 제출이 있다는 점, 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년 특례 전형의 의학 계열을 대학별로 한 7가지 요소들을 비교 평가해 봤어요. 이걸 가만히 비교해 보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특징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봤고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면접의 일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한의대 면접이 가장 빠르죠. 7월 15일에 면접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가천대학교가 8월 1일과 8월 2일, 한양대학교도 빠릅니다. 8월 2일. 건양대학교, 건국대학교 8월 1일에 수의학과 면접이 있고 건양대 의대는 8월 5일,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8월 12일에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8월 25일, 연세대학교 8월 26일 이렇게 면접의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의학 계열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은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원서 접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학원에서는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월수금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씩 총 11회에 걸쳐서 한 반에 5에서 6명 정도로 해서 그룹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 그룹 수업에서는 지성 면접 중심의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8월 1일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1대1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약하시는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면접 수업을 예약하시면 되고요. 8월 1일부터 진행하실 거는 나중에 7월 달에 원서 접수 이후에 그때 문의 주시면 예약 접수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대학들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한 7가지 항목들을 비교 평가해 보면 쉽게 내가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될 것인가,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요. 자, 12년 특례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원서 접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서 접수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필고사, 면접고사 과정들이 잘 남았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서도 충실하게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